이게 지금 인체용 베리칩이죠. 칩이 조그마하게 있고 오른쪽 것이 인체용 베리칩 주사기입니다. 일반 주사기보다는 좀 두껍죠. 왜냐하면 베리칩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쌀 크기니까 그걸 집어넣으려면 주사기 또 조금 두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칩이 666일까 하면서 이렇게 666하고 물음표를 집어넣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리칩이 666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어딘지를 써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을 써놓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666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베리칩 연구 선교회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666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그것도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666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내용과 일치하면 666표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건 666표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666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표 666 그래서 이걸 통해서 666표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666표 성경은 666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의 목적은 매매하는 데 있다. 그래서 666표는 매매하는 데 쓰인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현재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화폐는 돈, 수표, 카드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666표가 화폐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리칩이 매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2004년 베리칩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최초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4일 KBS 뉴스에서는 영국의 베리칩사가 개발한 칩을 통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방영했으며 2004년도에 FDA로부터 판매 승인 받은 것은 매매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 식품의약국은 인체에 삽입해도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때가 이 의료계거든요. 환자들 몸에다 심어서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알 수 있도록 과거에 그가 어떤 치료 이력을 받았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무슨 약을 처음 받았는지 이걸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삽입하려면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니까 FDA 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거 검사해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판매 승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은 돈 매매용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2010년 6월 4일 KBS 뉴스에서는 영국의 베리칩사가 개발한 칩을 통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술 그 안에 기능이 이제 개발되었다고 방영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1일에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3스퀘어 마켓 직원들 85명 중에서 50명이 베리칩을 자발적으로 시술받아서 칩으로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이게 최초, 미국에서 최초로 칩 시술, 매매용으로 시술 받고 사용한 데가 바로 위스콘신주 3스퀘어 마켓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 클럽에서는 칩을 시술받아서 거기서 돈으로 카드로 결제하지 않냐고 그 칩을 내밀면 칩으로 결제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VIP로 따로 대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2017년에 이미 2만 명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칩을 시술 받았다고 2017년 7월 25일 JTBC 뉴스에서는 방영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언제 뉴스 2010년 6월 4일 KBS 1뉴스, JTBC 2017년 7월 20일 뉴스,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은 칩을 사용하여서 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버스 탈 때 토큰이나 카드 돈 내지 않고 칩을 통해서, 음식점 가서 음식 살 때 칩을 통해서, 그 숫자가 5,000여 명이 된대요.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정도가 칩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2019년 5월 6일 KBS 1뉴스에서 보도했어요. 그것을 제가 글로 옮긴 거예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2019년도 얘기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더 많은 사람이 시술을 받았겠죠? 앞으로도 더 많이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 사회과 탐구에 실린 내용을 보면 미래 화폐는 레저 화폐로서 이마나 손에 전자칩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된다고 하니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이런 예언을 하고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대로 캡처한 거죠. 사회과 탐구 5학년 1학기 138페이지.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 화폐,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는 것은 미래의 사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매매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리칩이 성경의 666표와 같이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666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베리칩은 과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받고 있는 베리칩이. 베리칩의 설계자, 미국의 설계자가 누군가 하면 칼 샌더스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 최소형 생체칩을 완성했어요. 미국 FBI의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칩을 어디에다, 인체 어디 부분에다가 이걸 시술을 해야 되냐, 어디다 집어내야 되느냐. 근데 그 칩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리튬 배터리는 계속해서 리차저블,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전이 가능하려면은 살짝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살짝 깊이 못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재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 칩을 인간의 몸 어디 부위에 주사해야 하는지 연구한 끝에 베리칩에 들어있는 리튬 전지를 재충전할 것은 이마와 손뿐임을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현재 베리칩은 사람들이 손에 받고 있어요. 손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했는데 손에 받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전에 뉴스에 나온 유튜브에 나온 걸 캡처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생체 마이크로칩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IT가 제일로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스웨덴이 앞서가 있어. 우리의 IT의 미래를 보려면은요, 스웨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나라 IT의 모습이 보여요. 미래 IT의 모습이. 그래서 스웨덴이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인터넷에 사진들을 보면요, 손에 받는 게 아니고 팔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에.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은 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베리칩은 팔에도 받아. 손에도 받지만 팔에도 받아. 손하고 팔은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동아세 국어사전, 민중세 국어사전, 빅서스, 넷서스, 실용 5편 등에서는 손이란 우리가 말하는 손목 이하의 손가락 포함한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 손끝까지를 손이라고 한다. 이게 국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손 엄지에도 받아도, 이것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받아도 손이고 팔에 받아도 손이에요. 팔에 받아도 그래서 손에 받는 거야. 자, 동아세 국어사전 캡처했어요. 손. 첫 번째, 사람의 팔목 아래 손바닥, 손등,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부분.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사람의 어깨 관절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부분하고 팔도 손이라고 국어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참고로 실용 5편에 보니까 손 숫자가 바로 팔, 어깨 등을 모두 가리킨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어깨도 포함하고 있어요. 팔에다 받는다고 해서 손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의미가 팔과 손이 나눠진 걸로 되어 있지만 손이라는 곳에 팔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받는 것은 맞아요. 세 번째, 그러면 베리칩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다고,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진들을 보면 왼손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왼쪽 손에.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성경은 100% 사실이에요. 100%, 99.9%도 아니고 100%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예언한 성경의 오른, 내 헬라어 원어는 덱시오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오른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능숙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른 하고 나서 덱시오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오른쪽이에요. A. 왼쪽의 반대로서 오른쪽. 오른손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른편이나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신의 능력이나 상징으로서 오른손, 그리고 서투른의 반대로서 능숙한.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숙한 손이라는 말이지 방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에는 오른손이 능숙하니까 능숙한 오른손이 덱시오스예요. 그러나 저같이 왼손잡이한테는 왼손이 능숙해. 그러니까 능숙한 왼손이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이 다른데라고 할 수가 없다.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성경의 예언과 베리칩이 일치된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 666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종양이 생긴다, 표를 받은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표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심각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16년 동안 동물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문제를 추적해온 캐서린 알브레히트 박사의 논문, 이 논문 제목까지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논문을 보면 동물
동물 등록 칩이 그리 확산되지 않았던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연구만 살펴봐도 11건의 연구 가운데 8건에서 암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가 더 먼저 이 애완견에게 칩을 심고 임플란트해서, 임플란트란 말은 이것은 임플란트가 아니고 심는다라는 의미예요. 이빨을 심어서 이게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 칩을 임플란트하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미국에서 그걸 실시했어요. 애완견 등록칩 문제를. 애완견, 미국도 그런 것이 더 앞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서 이 동물 마이크로칩에 대한 문제를 추적해온 분이 바로 캐서린 알브레이트 박사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엔 이분이, 이게 뉴스에 나온 거, 캡처된 겁니다.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캐서린 알브레이트 박사. SBS에서 동물 등록 칩의 문제에 대해서 뉴스 보도할 때 이분을 인용한 거예요. 마이크로칩 시술로 인한 암 발생, 쥐는 0.8%에서 10.2%, 강아지 시술 7개월 뒤 암으로 사망.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아지 시술 18개월 뒤 암으로 사망. 그래서 쥐의 경우 최대 10.2% 발생률을 보였고, 개의 경우도 칩을 장착한 지 7개월, 이 개 종류가 프렌치 불독이에요. 7개월, 그 다음에 혼종, 믹스견이죠. 18개월 이후 암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왜 그러냐, 그럼 이유가 뭐냐, 왜 암이 발생했냐 봤더니 칩 시술로 인해 인체 내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인체 내 이물질. 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어떤 부역물을 집어넣어서, 여성들은 이 가슴을 수술하고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야 안 생긴다고 해야 나중에 생긴다고 하죠. 왜냐하면 인체와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게 안 맞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물질로 인한 세포 변화로 종양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무선 주파수가 발생하잖아요. 몸 안에서. 이 무선 주파수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미약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또 이것이 이 리튬 배터리가 리차지돼야 되니까 리튬의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들에게 칩을 이식했을 때 종양, 피부 괴사, 뇌 손상, 체내 이동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만약 이런 칩을 사람의 몸에 심었을 때 그 사람 심은 몸에서 종양이 안 나타나겠어요? 피부 괴사가 없겠어요? 뇌 손상이 안 올까요? 체내 이동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SBS 뉴스입니다. 이것도 몸속에 칩을 이식했더니, 임플란트 했더니 애견 등록증 부작용이에요. 한국 애견협회에서 자료를 줬는데 종양, 피부괴사, 뇌손상, 체내 이동 똑같아. 미국에서 알브레이트 박사가 연구한 거나 한국견이나 똑같아.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물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자신해요? 그러므로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서 종기가 난다는 성경의 예언과 메리칩을 시술받은 애견들에게서도 종기가 난 것을 볼 때 메리칩이 666표와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666표 위험성 두 번째입니다. 표를 통해 통제받는 시대가 된다. 이 뉴스를 보면, 유튜브 보면은요, 다 염려하는 게 이 칩을 받으면 전부 다 이 인공위성 통해서 GPS 추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가게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 있든지 다 이게 모니터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통제받게 되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위치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표를 통해서도 뭔가 무선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휴대폰 다 끄라고 하죠. 비행기 모드로 돌리라고 하죠.
왜 그래요?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를 사용해야 돼요? 인공위성을 사용해야 돼. 인공위성을 사용하면서 인공위성과 휴대폰 사이에 전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비행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다 끄라고 하잖아요. 이 전파가 어떻게 된다? 전파가 영향을 줘. 기기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해서 쥐에게 전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연구들, 소에게 전파를 통해서 신호를 주어서 통제하는 신호들,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사람이 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칩을 받은 사람에게 전파를 주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위험성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전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쥐에게 메시지를 줘요. 칩을 심어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칩을 받은 소에게 메시지를 줘요. 소가 달려가서 아들이 가들러 갈 때 탁 멈춰. 그러면 멈춰라는 메시지 전파가 가요. 그 순간 소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칩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이 되냐? 행동을 제약하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이영돈 PD가 간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파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전파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네 종류로 온대요. 보통 네 종류로. 하나는 막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막 오고, 하나는 또 하나는 단어로 죽어. 또 하나는 여러 사람 대화가 막 한 대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돈 PD가 실제 만나고 인터뷰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은 보통 그분이 많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환청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 환청이라고 하는데,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어떻다? 또렷하지 않아요. 흐릿해. 몽롱해. 근데 이 이영돈 PD가 만나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정신 또렷하더라. 한 명도 흐릿한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카메라맨이 와가지고, 이 PD님 이거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는데 이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게 지금 전파로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오후 설교 예배 때 그것은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실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칩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칩을 통해서 메시지가 와. 저주해. 그럼 바로 뇌에서 떠오르는 걸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뇌에서 저주하니까 뭐예요? 바로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칩을 통해서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14장 9절에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왜 표 받았다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냐 이 말이에요. 표 받은 것이 무슨 죄라고? 표 받은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666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이걸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받아야 돼. 666 표를 통해서, 좀 꺼줘요.
사탄적인 정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어떻게 지배를 받아요?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려 하다가도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바로 경배하게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지. 우상을 경배했으니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좋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666표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떠나, 그의 주인이 성령님이었는데 성령님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칩이 그를 지배하는 칩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썼어요. 본인은 소설이라고 하지만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준 거예요. 사실이라고 했다면 다 이단이라고 맞으니까 그냥 소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소설이 아니고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이 칩을 받게 되면 유황 불못으로 가는 이유가 단순히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제 시스템에 동참해서만이 아니라 그 칩을 이식받음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칩을 한번 몸 안에 이식받게 되면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송명희 시인의 표 174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합니다. 판단력과 감정을 상실해요. 왜? 이 표를 통해서 뭐가 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그 주인이 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 계시를 미리 보여줘서 이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 바로 송명희 시곡 책이 표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에 서울대병원, 신천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우리나라의 빅5 대형 손꼽히는 병원이죠. 이들이 환자의 몸에 칩을 심어요. 이 칩은 벨칩이에요. 벨칩 따로 있고 뭐 이거 따로 있고 아니고, 몸에다 심는 칩은 의료용이 됐던 간에 위치 추정용이 됐던 간에 매매용이 됐던 간에 이거 다 벨칩이에요. 그 기능만 가서 열어주면 그냥 다 돼. 의료용 칩을 받았더라도 그 기능, 거기다가 기능만 오픈해버리면, 더해져버리면 그 칩 그대로 두고 칩 기능만 넣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냥 병원에 가서 그걸로 결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벨칩이에요. 그 환자의 몸에 칩을 심어서 원격으로 진찰하고 처방하는 스마트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2016년 9월에. 지금부터 5년 전 얘기야. 이게 스마트 병원이에요. 스마트 병원이 뭐냐? 핵심이 뭐냐? 1번, 환자 몸에 심은 칩을 통해 혈압, 혈당 등 각종 의학 정보 수집해요. 칩을 통해서. 두 번째, 칩에서 무선으로 병원 컴퓨터에 환자 정보 전달해. GPS 인공위성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병원에 가서 줄 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의사는 뭐냐? 컴퓨터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식이, 운동요법 처방해요. 그래서 그걸 보내줘.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 병원에 약국에 가서 그거 내밀면 그거 또 스캔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줘. 환자는 스마트폰으로 의사가 보낸 정보를 받아보고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스마트 병원이에요. 이게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게. 참고로
참고로 이걸 하나 올렸습니다. 헬스케어 의료 산업에 뛰어든 국내 빅5 병원, 서울대병원 보세요. SK텔레콤과 합작해서 스마트 병원 설립 추진 중. 환자 몸에 칩 삽입한 뒤 원격 진료 등. 이게 핵심이야. 이게 5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메리칩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1번으로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환자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을 통제한 대상이 누굴까요? 환자들이야. 어떤 환자들이냐?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에 관련된 기관, 주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원, 이 사람들은 확실히 통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뭐냐? 개인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국민에게 준 자유, 코로나19라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정도냐? 중앙보호센터 운영했으니까 알잖아요. 거기 종사자들 절대로 딴 지역 가지 말아라. 만약 갔다가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은 딴 데 도시 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간다면 보고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국가기관,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 사람들을 삶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칩을 받게 만든다면 그 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성경 없는 얘기지만 제1번이 바로 이런 의료 계통과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환자들,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 이들이 가장 먼저 아마 타깃이 될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칩을 심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정부에는 계획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29일 본격적인 메리칩 이식을 앞두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묻는 정책 뉴스를 올렸는데, 정책 뉴스가 뭔건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뉴스도 안 듣고 바로 시행해버리면 사람들이 뻥치잖아요. 이게 갑자기 왜 그래? 근데 뉴스를 먼저 보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럼 뉴스를 보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거 지금 여론을 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만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메리칩 이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책 뉴스, 생체칩 이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8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미국의 한 IT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위스콘신주 드림스퀘어 마켓 85명 중에 50명이 칩 받았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한 IT 기업, 이 드림스퀘어 마켓은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제안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체칩을 심는 방식으로 단 몇 주면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쌀 한 털만큼 작은 생체칩에는 RFID 무선 주파수 무선으로 읽고 하는 거죠. 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칩을 이식하면 별도의 ID 카드 없이도 출입문 개폐부터 구내 식당 결제, 외배카드죠, 컴퓨터 로그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편리하겠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50명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지금 통상자원부에서 RFID 기술은 근거리 문서통신 NFC와 달리 리더기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어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한 단계 진화된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스냐 노냐 이 말 당신 생각 의견을 표현해봐라. 앞서 언급한 기업의 경우 직원 투표율과 과반수가 생체칩 도입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인다. 이게 여론. 이게 지금 계획이야. 이 전단지 만들면서요. 이건 내가 이거 정부에 지키겠다. 정부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요거 베리칩이 666표라고 지금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다 올리면 나는 찍힐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야.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지금 각오하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생체칩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 아까 위치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못 간다 이 말이야. 다 보고 있어. 내가 어디 가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해킹의 우려가 있고 인체의 무해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체칩 이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앞부분에 유익한 점을 얘기했어요. 이게 편리하다. 근데 이것은 좀 검증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있을 수 있고 해킹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인체 무해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을 물어요. 정책 뉴스에 올렸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정책 펼치겠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이 베리칩 맞는 것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미 우리나라 캡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눈 닫고 그냥 귀 닫아서 모르고 그냥 하루 사는 것이지. 자, 이제까지 베리칩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6 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베리칩이 666 표일까요? 아닐까요? 베리칩을 받아도 될까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될까요? 베리칩이 666 표가 아니면 받아도 될 것이고 베리칩이 666 표라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될 것이겠죠. 전 여기서 받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즉각 반발이야. 여러분이 알았어야 돼. 저는 분별할 수도 자료적인 정확한 것 제시했잖아요. 판단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며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거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베리칩이 666 표냐 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이 베리칩이 666이구나라고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한 거야. 그 지혜와 총명이 바로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아직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저도 이거 전단지 나눠주고 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도 쓰게 되었고 마스크 쓰는 사람들 나가야 되겠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만 보내면 되겠어요? 제가 앞장서 나가야지. 이건 받는다고 해서 다 깨닫고 안 받는다 그게 아닐 거야. 누구는 받아서 뭐야 또 이런 얘기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릴 거고 어떤 찢어버릴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 받아보고 정신 차리게 될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온다고 다 구원받길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혹시 이제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보좌에 왕권 권세 받은 자들 누가 왕권 권세를 받는가 봤더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순교한 자들 저 그리스도가 그냥 강권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받게 만들 때 안 받겠다면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노릇한다. 천국에서 왕권 성도를 가진 자는 바로 이걸 목숨 걸고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써놨어요. 메리츠과 관련된 신앙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 전담지가 필요한 분은 얼마든지 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써놨어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할 것이고 혹은 악담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하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은 카톡은 차단시켜버리면 돼 그냥. 그리고 이걸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도움을 주면 돼. 왜냐하면 이걸 본 사람하고 저와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이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